내로남불 결승전. 배임죄 줄곧 찬성에 오다가 자기 재판 받으니까 바로 배임죄 폐지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대 가짜뉴스 유포범 징역 7년 살리자며 법안 냈다가 대법원장 총리 회동 가짜뉴스 퍼뜨린 서영교. 만만치 않은데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의 답을 고를 수 없는 복수정답 해야 돼요 저거는. 정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이 배임죄 관련된 문제를 좀 해볼게요. 네. 자, 민주당이 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1호 핵심으로 합니다. 자, 이걸 사실 지난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형사처벌 때문에 기업인들이 망설이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면서 배임죄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없애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많죠. 많아요. 사실 이거 배임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당선되고 사실 당선되기 전부터도 권력을 가지면 분명히 배임죄 폐지하려고 할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될 거를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론을 환기하면 설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 했는데 그냥 해버리잖아요 지금. 와 이제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안 하는구나. 그냥 내놓고 저렇게 드러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저 마음이 더 무서운 거죠. 배임죄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있죠. 카운터에 직원이 자기 친한 사람 왔다고 10,000원짜리 국밥 팔았는데 막 5,000원만 받고서 너 그냥 가 이래버리면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부터가 다 배임죄거든요. 그리고 경영을 뭐 위축시키네 어쩌네 뭐 이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법원에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영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났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립된 판례예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경영이 위축되거나 뭐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라는 건 이미 커버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국힘의 주진 의원이 SNS에다 아주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당의 배임죄 폐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자, 경기도 법카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동법과 노란봉투법이죠.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 유전 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명 무죄는 처음 듣는다. 제명 무죄. 뭔가 하나의 유행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너무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 경기도 법카 유용죄,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이걸 면소해주겠다는 의도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내로남불 결승전. 배임죄 줄곧 찬성에 오다가 자기 재판 받으니까 바로 배임죄 폐지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대 가짜뉴스 유포범 징역 7년 살리자며 법안 냈다가 대법원장 총리 회동 가짜뉴스 퍼뜨린 서영교. 자, 만만치 않은데요. 누구? 이거는 뭐 빠바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의 답을 고를 수 없는 누구 복수정답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누구 복수정답 해야 돼요 저거는. 정말 둘 다 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만 꼽으면 다른 사람 공동 우승 공동 우승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동 우승
공동 우승이라고 외쳐줘요. 근데 우승이란 긍정적인 단어를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근데 또 공동 최악 이렇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근데 이게 하긴 근데 이제 답은 내야겠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서영교는 어차피 충성하려고 하는 밑에 사람이니까. 위에 사람이 안 그랬으면 밑에서도 저렇게까지 뭐 했겠나. 지금 대법원장 가짜 뉴스 퍼뜨린 것도 사법부 압박하는 건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이제 법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씩 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면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면소할 것은 면소하고 공소 취소할 것은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지금 배임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면소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북 송금 관련된 지금 재판 같은 것은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벌써 빌드업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소 취소를 시키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시작을 한 것이고, 자, 할 수 있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것은 공소 취소로 빌드업을 하고 면소로 법을 만들어서 면소로 할 수 있는 것은 면소로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기 5년 내에 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는 싹 다 제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이 그 권력으로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국민들이 그걸 위임해 준 것인가? 정말 그래서 뭐 국민이 뽑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 다름없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추상적인 국민 뭐 가가오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뭐 여론조사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짐이 곧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오만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권력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해명할 게 없어. 못해. 이제 이걸 자인하는 거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배임죄를 폐지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기존의 경영자들을 보호하는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는 걸로 무죄 나오는 걸 본인들도 포기한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본인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임죄를 없앴을 때 아까 제가 작은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도 얘기했었죠. 그런 거 하나도 처벌 못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임죄에 연결된 게 배임수재죄가 있어요. 기업을 하는데 계약 체결하는 담당자가 상대방 거래처에 뭐 한 돈 1,000만 원 받고서 우리 회사에 뭐 한 10억치 손해가 나는 계약을 체결해 와. 그러면 배임죄가 없는데 배임수재죄가 되겠어요? 부정한 청탁이 날아가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공무원은 돈 받으면 처벌하는 거에 대응하는 게 일반 사인들 사이에선 배임수재죄거든요. 그럼 이것도 못 처벌해. 그러면 이제 그냥 회사는 뭐 경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무법천지예요. 그냥 막 돈으로 그냥 막 해버리고 이거에 대한 처벌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누군가 한 명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 한 명이 지나가고 났을 때 법이 바뀌어 있으면 이 시스템의 훼손은 계속 가요. 그냥 대대손손 그냥 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이 법으로 규율돼 왔던 이 질서는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배임죄가 뭐 없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사기죄나 이런 거에 처벌 범위를 늘려가지고 그걸 커버를 해왔어요. 거기 모든 걸 처벌 안 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간통죄 있었죠. 그 대신에 우리는 이혼할 때 위자료가 적었잖아요. 미국은 간통죄 없죠. 그 대신에 위자료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응하는 수단들이 달랐던 거거든요. 다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연구, 그러면 커버하는 건 요걸로 하자. 사기죄 범위를 늘려가지고 요건 사기로 하자. 뭐 요런 거 없이 배임죄 부분만 폐지. 그럼 그 부분이 완전 빵꾸가 빵 뚫리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여기에 맞춰서 살라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 속출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배임죄를 만약에 없앤다고 쳐요. 그러면 배임죄로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들을 싹 면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전부 포함해서 전부 다? 전부 다. 참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지켜봐야겠네 이러고서 합의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피해 변제하고서 좀 양형상 선처받아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판 이제 연기시켜가면서 최대한 늘리고 그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겠네라는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 그 개별적인 사례까지도 배임죄가 합당했는지 부당했는지 검토했나요? 거기엔 다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는 지금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장애투쟁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이 6년 만입니다. 만 6년 만에 국민의힘 장애투쟁을 대구 어제 동대구역에서 했어요. 자, 당 추산으로는 한 7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보는데, 자, 일단은 강경한 발언들이 좀 쏟아졌고, 일단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평가요. 저는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이게 수밖에 뭐 없었다. 유효한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안 하면 그럼 도대체 뭘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내몰렸고 그런 내몰린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안 하면 야당이 싸우기는 하는 거냐라는 지지층의 실망감 같은 거를 뭐 어떻게 극복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 지금 국회 안에서 간사도 안 뽑아줘요. 관례도 어기고 법도 어기잖아요. 법사위원장 뺏어간 지는 오래됐어요. 야당 몫인데. 네. 상임위원장도 다 독식한 지도 오래됐어요. 국회가 그냥 깔딱 넘어가가지고서 다수기만 하면은 다 독식해요, 지금. 그럼 여기서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아니 간사 뽑는데 호선하게 돼 있는 거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이렇게 우린 정해왔습니다. 그럼 오케이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협치를 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축구 국가대표 뽑아왔는데 일본에서 야 이거 안 돼 이러면 이거 말이 나요? 이제 완전 전쟁 날 얘기인데 그런 거를 지금 해버렸거든요. 그래 놓고서 지금 국회에서 하자? 국회에서 뭘 하게끔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는 니들도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덮어 씌울 거거든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라는 얘기 듣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살려나가는 거는 정치적인 능력의 영역인데 저는 이 자체가 하면 안 됐다라거나 잘못됐다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호소라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안 될 상황이니까 여기서 아무 얘기 없이 아무 뭐 이런 반대되는 주장 없이 그냥 지나간다? 이건 굴복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민주당이 만들었다. 그래서 어제 보면 강성 발언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똘마니 발언도 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발언도 나왔고 저기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김어준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그 입 다물어 똘마니는 똘마니만 보이냐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뭐 어따 대고 뭐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뭐 오늘 보면 박정아 의원이나 뭐 김재석 의원은 대구에 간 것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그 두 분은 어디서 뭐 했나요? 안 갔대요. 그럼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대안은 있어야죠. 저는 두 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낫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럼 대안이 있어야죠. 장외 집회는 좀 아니다. 시기상으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집회를 다음번에 27일 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뭐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있죠. 의견 내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근데 더 좋은 안도 없는데 지금 그럼 뭐 가만히 있자? 그럼 뭐 하자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그럼 뭐 내가 단식이라도 하겠어 뭐 이러든지 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왔나. 일단 뭐 안 그래도 뭐 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하고 얘기를 좀 했지만 일단은 좀 국민의힘 좀 답답한 상황이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필리버스터도 지금 예전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24시간으로 단축돼 버렸잖아요. 그 안에서만 지금 다수당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저항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인데 그 저항마저도 안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때 우리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 해놔야 돼요.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고 그렇게 쌓다 보면 나중에 그 깃털 같은 1g이라도 얹어졌을 때 깔딱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게 올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 투쟁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그래 이 사람들 하던 말이 맞구나 라고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무슨 사건 벌어지면 자연빵으로 넘어오는 어째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아 맞아 그때 그랬지 그게 이거네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 그거보단 이게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는 오케이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이제 이거 없이 잘못이다 이러면은 이건 또 지도부가 결정했으니까. 저는 이것마저도 안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 가상적으로 생각해봐. 이것도 안 하고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 뉴스거리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와닿을 게 없으니까 저도 이제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 가지고 좀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해서 가지고 세 가지 법안을 냈어요. 아예 그렇게 내서 지금 각 특검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3개를 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법조에서는 계속 이거는 나치즘적인 발상이다, 독재로 가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보면 조선일보에 보면 차진학 고대 교수가 아예 작심을 하고 다시 비판을 했거든요. 이재명 전담재판부 위원 이재명 전담재판부가 만약에 있다면 그게 위원이듯 내란 전담재판부도 위원이고 다 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그냥 주장을 계속하고 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이거 통과를 시켜가지고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추천권에 대해서 주장하다가 추천권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거는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면서 법원에서 스스로 만들어라라고 수위 조절을 하다가 정작 법안은 예전에 자기들도 문제 있다고 했던 거 제일 센 걸 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구나. 니네가 알아서 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로 아예 사법부를 땅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헌재도 장악했으니까 이거 위헌 나겠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 스스로가 위헌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럼 사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느니 우리가 어떻게 좀 조치 취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기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보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재판을 받는 쪽에서는 이거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심판 선고를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재판이 정지가 돼버리면 이건 재판이 뒤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게 여당에서 원하는 그림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당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내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단락이 안 돼 버리죠 이것도. 그럼 계속 재판이 정지가 돼가지고 재판이 뒤로 밀리면서 계속 내란 플레임으로 계속 끌고 간다.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사법부가 결국은 우리 말이 맞았잖냐. 사법부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위헌 재창까지 해가지고 재판도 멈췄다. 그러면 이제 또 만기 보석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재판이 멈춰진 거에 자체는 사법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 말이 맞았잖냐. 또 이제 이렇게 써먹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위헌성이 너무나 명백한. 그럼 거꾸로 보시는 거네. 그건 일반을 예상하고 좀 거꾸로. 아니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제일 원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나쁘지 않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식으로든 내가 이거는 유리하고 이건 나쁘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때 그러면 계엄 이후에 그 국면이 계속 가는 것도 다음 지방선거에 나쁘지 않네.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걸 예측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면 지금 발언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안전장치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재판 재청으로 멈춘다라고 그것 봐라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닌데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핵미사일 버튼 누르려고 할 때 상대방이 총칼이라도 들고 나오잖아요. 저것 봐라.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차진아 교수님이 지금 나치즘적 발상이다 이렇게 굉장히 센 발언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분이 학자적 양심에서 정말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지기 직전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센 발언이 아니라 그냥 절박한 마음에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무너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성공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뭐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그냥 민주당을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상권 분립을 굉장히 상권 분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입법권의 우위, 선출 권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이런 인식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동들과 발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지금 말 그대로 국회는 입법 권력이잖아요. 근데 입법 권력이 자기들이 헌법 제정 권력이랑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회사에선 변호사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럼 다른 변호사가 대체하겠죠. 근데 그 변호사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가장의 노릇을 할 수 있나요? 똑같이 국민이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요. 근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대리하라고 한 거는 입법이에요. 입법. 법 만들라고. 그죠? 예. 헌법 만들라고. 그러면은 법을 만들 때 국민이 국민투표로 관여하나요? 아니죠. 법을 만들 때. 근데 헌법은 만들거나 개정할 때 국민투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지금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을 대리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서열이 있다 이렇게 논증하는데 그 첫째 단계부터가 오류다. 왜냐하면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거는 위임될 수 없거든요. 그냥 국민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대신하니까 우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거 헌법 진짜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구나. 국민이 있고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요. 그 헌법 아래에 삼권 분립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대리하기 때문에 입법 권력이 우위다, 선출 권력이 우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개헌을 하세요. 개헌 못 하잖아요. 개헌을 못 하니까 지금 저렇게 궤변들을 늘어놓는 건데 자기들이 입법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헌법도 막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족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안전장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다시 국민투표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국민이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 건너뛴다? 이거 위헌이죠. 선출 권력이 그런 간단한 논증 가지고서 위로 올라설 수 없어요. 국민이 선택한 게 삼권 분립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인간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하여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그 권리에 침해를 하는 어떤 형태의 정부도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국민은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자기가 좋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했잖아요.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우위에 있대. 나조차 하고 내 권리 지키려고 상권 분립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내가 국민을 대신한다고 해서 위로 올라선다? 이건 국민의 뜻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자꾸 말을 막 교묘하게 하고 뭐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둥 뭐 그럼 그 헌법 만드는 거랑 법 만드는 거랑 다르다. 법 만드는 입법 권력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입법이잖아요, 입법. 그때는 국민을 대리해가지고 한다는 논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거부권에 의해가지고 막히는 경우들이 있죠. 동등하게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 헌법을 만들 때는 입법 권력으로서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때는 국민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이 하는. 근데 무슨 재정 권력이 뭐 위임될 수 있다거나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듯한, 국민이 국회의원 뽑을 때 뭐 내 헌법 정하는 내 권리까지 양도했다. 양도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국민을 뭐 대신한다.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독재자들이 했던 말인데 국회를 독재 권력처럼 지금 휘두르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나는 내 권리 지키려고 정부를 만든 거예요. 국가를 만든 거고.
자, 민주당이 계속 지금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은 지금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다.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다.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재판부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사법행정은 국회 입법권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할 수 있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국민만이 가능하다. 상권 분립은 세 기관이 독립되고 균등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월등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헌법에.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법률가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그거는 진짜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는 문영배 재판관도 헌법 읽어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분들은 세종대왕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헌법 조문을 읽을 수 있어서 자기가 그거를 안다고까지 착각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냥 초등학생도 헌법 조문은 읽을 수 있지만 진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되든지 뭐 학계에서 그렇게 쌓아 올려서 뭐 학위라도 받든지. 근데 내가 해석해 보니까 아니야 막 이러면은 그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시스템이 망가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법이라는 건 추상적인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삼권분립 시스템 하에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자는 뭐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두면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홍길동이라는 애가 살인을 했어요. 그럼 얘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수사해야겠죠. 그리고 법원 가서 판단을 받겠죠. 형을 받으면 법무부가 관할하는 교정당국에서 형 집행을 하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요. 각자 분할돼 가지고. 근데 만약에 법에서 홍길동은 사형에 처한다. 뭐 이래 버리면 다른 3권을 배제해 버리죠. 그래서 법은 항상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예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정해 가지고 뭐 불우이웃신장인지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온 국민 25만 원 지원금 준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행정부가 예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지 이 사람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 잘라 버리죠. 그러니까 법은 항상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걸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집행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추상적인 기준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키자면은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류병수 앵커에게 짜장하고 짬뽕 중에서 선택하세요라고 하면은 고르겠죠. 맨날 제가 짜장 짬뽕 중에 선택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둘 중에서만 선택하고 싶으면 나는 일식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이제 이런데 다른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그래놓고서 결정은 법원이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선택권 줬잖냐, 법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권을 준다? 추천권을 갖고서 그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그게 고른 건가요? 선택지 뭐 두세 명 이렇게 추려가지고 거기서 골라. 마음대로 골라. 마음대로 골라. 난 짜장.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압력을 가한다? 그냥 부장님이 그래도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잖아요.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딱 정해서 대법원장 보고 찍어. 아니 찍어도 아니죠. 그냥 임명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법원이 정했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장이 임명한 겁니다라고. 그렇죠. 골라가지고 그냥 임명만 하세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재판권 그리고 사법행정권이 다 있어요. 판사를 누구를 임명할지 시스템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법행정이거든요. 판사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 특정인이 추천한 사람만으로 판사를 쭉 정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은 그게 사법행정권이 보장이 된 건가요? 아까 제 짜장 짬뽕 중에 고르라는 거 똑같아요.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심지어 전자배당으로 돌려요. 전자배당 올리죠. 누가 결정될지 무작위로 네. 누가 결정될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정해진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척 기피 회피를 통해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못 바꿔요. 법원 내부에서도 못 바꿔요. 그걸 바꾸려고 관여하거나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개입한다? 그거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왜 빨리 하라고 메시지 안 내냐고 대법원장을 공격하는데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결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놓고 돌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막 바꾼다? 위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질서까지 훼손해 가면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야 지나가죠. 근데 망가진 시스템은 오래 가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 따르는 피해가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누군가가 막 멋대로 해먹는 거? 그건 언젠가 단죄가 되겠죠.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단죄라는 것도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와버릴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시스템이 망가지면 정말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네. 자, 오늘도 열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자, 좋아요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